최근에 공간정의 문제에서 출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주제가요. 삼선 정리와 이명각 및 정사형의 문제, 이렇게 딱 둘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출제를 분석해 보면 한 80~90%는 이 두 가지 주제에 집약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명각과 정사형의 문제, 다소 분명히 다른 두 개의 주제죠.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각과 정사형의 문제는 대다수의 문제에서 한 몸이 됩니다. 즉 이명각의 문제를 정사형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사형의 문제를 이명각을 알아야만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명각과 정사형을 따로 떼어낼 수 없다는 사실 주의해 줘야 돼요. 물론요, 이명각의 문제는 정사형뿐만 아니라 삼수선의 정리와도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삼수선 정리 또한 별도로 따로 떼어서 그 문제를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은 삼수선 정리 또한 이명각을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간략하게 먼저 이명각의 문제, 이명각이 무엇이었는지하고 그것이 어떻게 삼수선 정리와 연관되고 정사형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명각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가 평면상에 존재하는 공간상에 존재하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입니다. 그렇죠? 언어적 정의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입니다. 자, 세타 나올까요? 근데 평면이 이루는 각은 평면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직선 사이에 이루는 각으로 처음에 접근한다면 상당히 다양하게 각을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떠한 각을 두 평면이 이루는 각으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의, 즉 약속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두 평면이 일정한 각을 우리가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알파란 평면과 베타란 평면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정의가 뭐였냐면 정의가 정확하게 우리가 먼저 뭘 선택하냐면 교선 선택합니다. 교선이요. 그렇죠? 차례대로 천천히 봐주시면 두 평면이 이루는 교선, 물론 모든 평면이 교선을 도형상에서 드러나게 보여지는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는 교선이 형성되도록 도형이 주어진답니다. 교선이 주어진다면 두 번째, 교선이 한 점을 우리가 선택하게 됩니다. 교선 위에 한 점이죠. 교선을 선택하고 교선 위의 점, P를 선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어진 P를 지나면서 교선을 우리가 L이라고 한다면 교선의 둘 다 교선을 위인 점 P를 지나면서 알파 베타의 수직인 서로 수직하게 된 절단선을 그어줍니다. 그렇죠? 자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잘랐을 때 생기는 절단선이 알파와 베타의 절단선이 생기죠. M하고 N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개의 절단선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각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이면각이라고 정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면각의 문제가 왜 삼수선 정리와 관련되느냐? 이런 점 P가 꼭 이렇게 우리가 드러나는 도형의 모서리 쪽에서 형성된다면 되게 좋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답니다. 다시 얘기해서 알파 위에 한 점 P에서 교선에 내린 수선 H라고 하고요. 그렇죠? P에서 베타 위에 내린 수선 I라고 합시다. P가 베타라고 하는 평면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평면 위에 내린 수선이 하나 형성됐고 베타 위에 존재하는 직선상의 수선을 그었죠. 그렇죠? 이건 당연히 삼선 정리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H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연결이 된다면 이것 또한 뭐가 됩니까? 수직이 됩니다. 그렇죠? 무슨 삼각형 나오죠? 직각삼각형이 나온답니다. 바로 요 사이각, 요각이 바로 뭐예요? 요각이 이명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이명각을 우리가 구해갈 때 삼선 정리가 이런 형태로 많이 활용된다는 사실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둘째, 분명히 보셔야 될 게 두 개의 평면이 교선을 형성하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두 개의 평면이
자, 평면이 쭉 펼쳐진 모양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평면이 삼각형 또는 사각형의 모양으로만 평면의 일부가 제시가 되어질 때 두 개의 평면이 교선을 형성하지 않고 하나의 꼭지점만에서만 만나는 경우죠. 그렇죠? 자, 교선이 평면상의 교선이 주어져 있지 않답니다. 자, 두 개의 평면이 예컨대 자, 입체도 형상의 면을 대표하는 삼각형 또는 자, 사각형 정도가 자, 주로 많이 주어질 겁니다. 주어진 놈이 자, 하나의 교점만을 자, 이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 주어진 평면을 확장하여 교선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된답니다. 자, 이럴 때는 자, 교선에 기반한 즉 교선 위의 한 점으로부터 출발하는 이면각의 자, 정의에 의한 각을 구하는 건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죠? 이럴 때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럴 때는 바로 자, 정사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개 정사형은 자, 넓이에 대한 정사형을 기반으로 합니다. 자, 우리가 자, 어떠한 평면 알파가 존재하고요. 어떤 평면 알파가 존재하고 자, 알파 위에 자, 삼각형의 한 변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로 자, 생각하면 훨씬 더 정상의 문제를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꼭지점이 평면 밖에 존재하는 삼각형 ABC를 생각합시다. 자, 주어진 ABC의 넓이를 우리가 S라고 하죠. 그러면 정사형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무엇이냐면은 자, 정사형은 스크린, 그림자가 생길 스크린을 향해서 빛이 수직하게 날아옵니다. 이게 발열정 정을 쓰는 거죠. 정사, 즉 스크린에 대하여 수직하게 자, 쏜다는 거죠. 비추어지는 빛에 의해 생기는 그림자를 정사형이라고 합니다. 빛이 항상 자, 빛의 진행 방향이 스크린과 수직하게 날아오기 때문에 자, 빛의 직진성에 의하여 C가 생기는 그림자는 C에서 내린 수선의 발 C-에 형성이 되고요. 자, 이 주어진 삼각형이 투명하지 않은 도형이라면 당연히 자, 그림자는 자, A, B, C' 이런 형태로 자, 주어지게 된다. 이 그림자의 넓이를 우리가 S'라고 합시다. 자, 라고 한다면 이거 역시도 지금 이 문제를 분석할 때 삼수원 정리가 굉장히 필수적이죠. 자, 왜냐하면 자, 그림자가 생기는 스크린 알파 밖에 한 점 C에서 C'가 되는 수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C에서 A, B에 내린 수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H라고 하면 자, 왜 이걸 그어줘야 되냐? 자, 삼각형의 넓이의 기본이 뭐죠?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렇죠? 주어진 S가 현재 어떻게 형성되죠? S가 2분의 1 AB 곱하기 CH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바로 이 CH가 자, C에서 A에 내린 수선의 발이죠. 자, 그건 평면 위에 있는 직선에 내린 수선, 평면 내린 수선 두 개의 요소가 삼수선 정리를 구성하는 두 요소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C'하고 H를 연결해 준다면 이것 또한 무엇이다? 수직이다. 맞죠? 그러면 바로 C-H가 C-H가 바로 뭡니까? C-H가 삼각형 ABC의 높이가 되죠. 자, S-가 얼마가 된다고요? 2분의 1 AB 곱하기 C-H로 형성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CH하고 C-H의 관계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자, 삼각형 ABC와 자, 그림자가 생기는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 이면각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바로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됩니까? CH분의 C-H가 되기 때문에 자, 정사형의 넓이 관계에서 똑같은 거 정립하죠. S-는 S 코사인 세타라는 기본 관계를 만족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 자, 이 세타가 바로 뭐다? 세타가 자, 피사체 또는 물체라고 하죠. 그림자가 생길 물체와 자, 그림자가 생길 자, 스크린 존재할 때 자, 이 주어진 물체와 스크린 사이로는 자, 무엇이 됩니까? 자, 이면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면각을 구하고자 할 때 뭐죠? 원래 물체의 넓이와 그림자의 넓이를 이미 알 수 있는 도형의 형태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면각 당연히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즉, 자, 다음과 같이 자, 정사형 관련식 자, 그림자의 넓이 S-는 자, S 코사인 세타의 관계식에서 전제가 뭐다? S-와 S가 주어져 있다라는 거야. 구할 수 있다면 당연히 무엇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이면각 세타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통해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정육면체 하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육면체 A, B, C, D, E, F, G, H를 하나만 가정해 준다면 쉽게 자 어떤 케이스에서 이명각의 문제를 정사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정육면체 A, B, C, D 자 E, F, G, H에서 자 무엇이죠? 세 변의 대각선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자 뭐예요? 삼각형 자 BD입니다. 무슨 삼각형이죠? 정삼각형입니다.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하면 자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자 정사각형 육면체를 구성하는 면의 정사각형의 한 변이므로 루트 2a가 되기 때문에 넓이 구할 수 있죠. 자 정삼각형 넓이 4분의 루트 3 자 루트 2a의 제곱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2분의 루트 3a 제곱 바로 구할 수 있답니다. 자, 이 주어진 삼각형과 밑면 EFGH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 구하시오 하면은 사각형과 삼각형은 2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 외에 교선을 만들기가 참 만만치가 않게 됩니다. 자, 라고 했을 때 자, 이놈과 이놈이 이루는 각은 이거의 정사형이 무엇이었죠? D의 정사형이 H, B의 정사형이 F므로 삼각형 EFH 그렇죠? 삼각형 EFH의 넓이 자 무슨 삼각형이죠? 자 정사각형 정육면체의 밑면 정사각형의 대각선으로 자 분할된 직각육면 삼각형 한 면 길이가 A이므로 2분의 1 A 제곱이 될 겁니다. 자 이놈이 자 정사형 넓이 이놈이 원래 물체 넓이죠. S-는 S 코사인 세타에서 자 요놈과 요놈을 넣어주면 코사인 세타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전형적인 정사형을 이용해서 자 우리가 이명각을 구할 수 있는 이런 문제랍니다. 자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정사형을 구해야 한다면 어떤 자 도형의 정사형을 구해야 한다면 반드시 지어낼게 이명각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정사형에서 물체의 넓이와 그림자의 넓이를 알고 있다면 그걸 이용해서 이명각을 구할 수 있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물체의 넓이와 무엇을요? 각을 알고 있다면 자 정사형 넓이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정사형 넓이 구하려면 결과적으로 뭘 구해야 됩니까? 이명각을 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의합시다. 이런 이명각을 단독으로 구할 때 꼭 주의할 게 처음 시작했죠? 이명각을 각의 정의에 의하여 구할 때 삼수선 정리가 사용된다는 사실 자, 꼭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 이명각의 문제를 기준으로 하여 정사형과 삼수선은 자, 이렇게 같이 연결되고 있다. 어느 하나만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 자, 반드시 주의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사형과 이명각의 문제와 관련된 자, 기출 문제 몇 개를 자, 쉬운 문제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한 3문제 정도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시문항으로 2009년 수능에 출제됐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9년에 출제됐던 문제는 조건이 이명각이 주어져 있고요. 자, 그 이명각 조건을 어떻게 활용해서 주어진 구하고자 하는 바를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가야 됩니다. 다만 자, 이미 앞쪽에 1원 강의 설명했죠. 이명각의 문제는 늘상 이명각은 언제나 자, 구하고자 할 때는 삼수선 정리를 사용해서 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처럼 주어지는 경우는 정사형으로 나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자, 문제부터 먼저 한번 봐보시죠.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모두 루트 3인 자, 원기둥 3개가 서로 자, 외접하면서 서 있습니다. 높이가 달라요. 자, 높이는 제일 작은 자, 점 P를 밑면에 자, 원의 중심이 P인 이 원기둥의 높이가 8이고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자, Q의 높이는 A고 자, R의 높이는 B로 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평면 알파 위에 서로 자, 놓여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자, 알파와 만나지 않는 자, 세 점, 원기둥 윗면의 세 점이죠. 원기둥의 중심을 각각 PQR이라고 했습니다. 삼각형 PQR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게 핵심 조건입니다. 이등변 삼각형. 자, 그리고 이 주어진 PQR과 알파가 이루는 이명각이 60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라고 했을 때 각이 60도 PQR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을 때 세 원기둥의 높이를 각각 8AB라고 했죠. 자, 이게 8, 자, 요게 A, 요게 B입니다. 그쵸?
그랬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주어져 있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왜 인명각이 주어졌을까? 자, 반드시 이런 문제를 풀어갈 때 자, 그러면 이놈의 정사형은 무엇일까?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사형이 뭐죠? 자, 이놈의 정사형은 밑면의 자, 중심 P, 자, P 다시, 그쵸? 자, 역시 밑면의 중심 Q 다시, 밑면의 중심 R 다시가 됩니다. 그쵸? 이 주어진 밑면은 서로 뭐하는? 외접하는 원들이죠. 그쵸? 자, P 다시, Q 다시 R을 그린다면은 아마 이렇게 형성될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원이 서로 뭐하고 있습니까? 외접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외접하는 원의 중심을 연결한 자, 삼각형은 당연히 뭘까요? 당연히 자, P 다시 Q 다시 R 다시의 삼각형 P 다시 Q 다시 R 다시 무슨 삼각형이죠? 정삼각형을 형성합니다. 자, 한 변 길이는 그렇죠? 한 변 길이는 자, 원의 반지름이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이 루트 3이 나온다는 사실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자, 주어진 그림자의 넓이 S' 자, 얼마가 나오죠? 자, 정삼각형 넓이 공식 4분의 루트 3 2 루트 3의 제곱 12가 되므로 3 루트 3이 된답니다. 그렇죠? 자, 이면각을 정상으로 바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S' S 코사인 세타에서 세타가 지금 이런 음각이 몇 도라 했으니까 60도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였습니까? 3 루트 3 S 코사인 62분의 1이죠. 자, 고로 알게 되는 S가 자, 6 루트 3이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아, 삼각형 PQR의 넓이가 6 루트 3이라는 거고 삼각형 PQR은 무슨 삼각형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봅시다. 자, 가장 높이가 짧은 자, 작은 원기둥의 윗면의 중심이 P, 그 다음 중심이 Q, 그 다음 중심이 R입니다. 이 삼각형이 이등변이라면 당연히 뭐가 될까요? 자, 요게 요놈과 PQ가 PR과 서로 같은 무슨 삼각형 이등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걸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자, 이렇게 가정합시다. 자, P를 지나면서 알파의 평행한 평면 하나를 자, 그어줍시다. 그렇죠? 자, 그렇게 그림을 다시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파-라는 평면을 자, 가정하고 이 위에 현재 P가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자, 그 위에 Q가 있는 겁니다. 자, Q의 뭐죠? Q의 알파율의 정사형을 Q2'이라고 부른다면은 자, 이 Q2'은 당연히 자, 밑면에 Q' 위에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 높이를 우리가 H라고 가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R이 있었죠? R이 있었습니다. 자, R에서 알파 다시 프라임위로의 정사형을 우리가 자, 역시 똑같습니다. R2'이라고 부른다면 R2' 또한 R' 바로 위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바로 자, PQ2', R2'. 요거는 무슨 삼각형? 당연히 정삼각형을 형성합니다. 한 변 길이 얼마죠? 2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자, RR'의 길이는 당연히 요 길이하고 여기서 요쪽에다 Q에서 RR'에 수선을 내려준다면 역시 같은 높이죠? 여기를 Q 서드 프라임이라고 부른다면 그렇죠? 당연히 자, 요게 H고 자, 요변 길이가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을 2 루트 3 높이를 H하는 밑변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똑같이 루트 3이죠.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면 당연히 요 길이 또한 얼마가 되게 되죠? H가 돼야 합니다. 맞죠? 그러면 R은 자, R2'이고 높이가 얼마가 됩니까? 2H가 되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주어진 삼각형은 어떻게 자, PQ의 길이와 QR의 길이와 자, PR의 길이를 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 할 수 있죠. 자, 어떻게 되죠? 자, PQ하고 QR의 길이는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밑변이 루트 3 높이 H죠. 루트 얼마 나옵니까? 12 플러스 얼마죠? H의 제곱이 나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PR의 길이는 밑변의 길이가 PR2'이 똑같이 역시 2 루트 3이 됩니다. 다시 단면을 통해서 보자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가 P, 여기가 R2', 여기가 R입니다. 여기의 길이가 얼마죠? 2√3, 높이가 얼마죠? 2H가 되는 PR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PR의 길이는 얼마가 나온다? 자, 루트 자, 12 플러스 얼마? 4H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가 자, 이미 얼마라고? 6루트 3이라는 사실에 기반해서 우리가 H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 우리가 뭘 구합니까? P, Q, R을 구하면 다음과 같은 삼각형이 되죠. 자, 여기가 Q, 여기가 P, 여기가 R입니다. 자, 이 길이가 얼마죠? 이 길이가 자, 루트 12 플러스 H의 제곱이고요. 자,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 길이가 루트 얼마죠? 12 플러스 4H의 제곱이 나온답니다. 당연히 이 주어진 넓이는 얘가 2등분 삼각형이니까 내린 수선의 발, 수직 2등분 되죠. 그렇죠? H라고 한다면 이 길이가 얼마가 되죠? 요거의 절반입니다. 자, 2분의 1 들어가면 4분의 1 들어가니까 루트 얼마가 됩니까? 3 플러스 얼마? H의 제곱 나오죠? 자, 그래서 자, 요 길이가 얼마를 할 수 있죠? 역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요 길이가 항상 일정한 높이가 되면 할 수 있습니다. 루트 자, 요거 제곱 마이너스 요거 제곱하면 얼마 됩니까? 여기 3이 되면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는 자, 2분의 1 3 곱하기 루트 얼마가 되죠? 12 플러스 얼마? 4H의 제곱이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3 루트 얼마가 되죠? 3 플러스 H의 제곱이 얼마 나온다? 6 루트 3 나오는 거죠? 양변 제곱합니다. 9 가로 열고 3 플러스 H의 제곱은 얼마 나옵니까? 자, 108 나옵니다. 약분하면 얼마가 되죠? 자, 12가 되면 알 수 있고 H의 제곱은 H의 제곱은 9가 되면서 H가 얼마 됩니까? 3 되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H는 바로 뭐죠? 자, A라고 하는 높이가 자, A라고 하는 자, 이 높이가 자, 가장 높이가 작았던 원기둥은 8로부터 H만큼 올라간 거죠. 그래서 자, A는 여기서 3 올라간 11이 되고 이것도 3 올라간 14가 되기 때문에 두 놈을 합친 놈은 25가 답임을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주어진 문제는 이명각이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명각이 제시되어 있고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문제를 풀어갈 때 제시된 이명각은 정사형을 통해서 해결했다는 사실 자,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2012년 수능에 나왔던 문제 중에 자, 역시 킬러 문항에 나오는 29번 문항입니다. 자, 29번 문항은 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자, 물어본 거지만 사실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직선의 평면에 정사형을 구하여 자, 정사형을 통해서 그 이루는 각을 구할 수 있다라는 자, 접근을 시도하고 된다. 다시 해서 무슨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평면 알파가 있고 여기 직선이 존재합니다. 직선 AB가 자, 알파 이루는 각은 B에서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을 B-라고 부른다면 각 다시 얘가 수선의 발이면 각 BA, B' 자, 이 각이 우리가 보통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입니다. 그런데 A, B'가 바로 무엇이죠? AB의 알파유의 정사형이죠.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자 할 때 AB의 길이 알고 정사형 길이 구할 수 있다면 자, 이루는 각 코사인은 정사형의 길이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자, 기초에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문제길래 이렇게 자, 선을 깔았을까요? 자, 봅니다. 2012년 수능 29번 문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자, 평면 알파 위에 자, 반지름의 길이가 7짜리 자, 원기둥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면에 자, 밑면의 반지름이 5이고 높이가 12짜리 직원뿔이 놓여져 있습니다. 직원뿔이요. 자, 그리고 자, 이놈과 접하면서 원기둥에 접하는 반지름이 얼마인 4인 9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의 중심을 P, 자, 직원뿔의 꼭지점을 A라고 했을 때, 자, 조건이 뭡니까? 자, A의 정사형, 여기 밑면의 중심이죠. A 다시, 자, 이 P의 정사형 역시 밑면에 있겠죠. P 다시가 이루는 각임에 또다 각 원의 중심과 이루는 각이 180도가 일직선상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A, B의 정사형과 자, 주어진 직원기둥의 중심이 일직선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자, 어떻게요? 윗면의 중심, 아랫면의 중심, 그 다음에 A, B를 모두 포함하는 단면으로 주어진 도형을 자를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
세미넘버드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간도형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자, 공간도형을 이해한다는 건 공간도형을 분석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자, 공간도형이 입체적인 모양이기 때문에 입체 즉 3D죠. 그렇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3D 전체를 구상하고 자,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사실 모두 알게 되죠. 그래서 되게 공간도형이 힘든 겁니다. 자,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자, 공간도형을 자, 이해하는 분석의 기본 틀은 자, 분석의 기본 틀은 다음과 같이 자, 정리하면 됩니다. 단면을 통한 이해를 한다. 무슨 얘기냐? 입체도형은 자 3D지만 단면은 평면입니다. 당연히 2D에 가리는 거죠. 당연히 3D보다 2D가 이해하기 훨씬 쉽다는 겁니다. 다만 어떻게 단면을 자를까 당연히 주어진 문제를 감안하여 가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어진 각각의 도형의 중심을 자, 포함하도록 하는 단면을 잘라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자, 그러한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어요. 자, 각각의 주어진 원기둥의 밑면의 중심 O하고 그 다음에 원뿔의 중심 A의 알파벳 정사형 A-와 A와 B와 윗면의 뭡니까? 중심을 모두 포함한 단면을 잘라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잘라보자는 얘기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 도형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원기둥을 자른다면 원기둥은 당연히 뭐죠? 직사각형의 모양을 구성할 겁니다. 자, 여기에 중심 O가 존재합니다. 맞죠? 자, 요 한 변 길이가 얼마입니까? 요게 7이랍니다. 자, 그리고 자, 어떻게 되죠? 원뿔은 자,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였습니까? 반지름이 5고 자, 어떻게 되죠? 높이가 12짜리 자, 원뿔의 단면은 다음과 같이 이등변 삼각형을 형성합니다. 이 점이 뭐가? 이 점이 A가 될 겁니다. 맞죠? 여기가 12입니다. 구의 단면은 당연히 이 주어진 구하고 직원뿔이 접했기 때문에 구의 단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지워진 원뿔에 접하면서 원두경에 접하는 이러한 자, 원이 될 겁니다. 여기에 중심이 현재 B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반지름 얼마입니까? 반지름은 4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라고 했을 때 바로 AB죠. AB. 요 놈이 밑면 바로 알파를 대표하는 밑면은 요 놈입니다. 그렇죠? 요 놈과 이 놈은 자, 각이 얼마냐라고 하는 건데 자, A에서 내린 수선의 발 얼마죠? A 대시죠. B에서 A에 대신 수선의 발을 자, 그어준다면 자, 바로 요 각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이 됨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도형을 평면 도형의 분석에 기반하여 자, 풀어가면 충분히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평면 도형으로 보자면 분명히 봅시다. 자, 원이고 자, 얘가 뭐죠? 얘가 지금 인근삼각형이고 얘 직사각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선의 발 그어줘야 되죠. 2등분 되죠. 자, 요게 5입니다. 여기 요 길이도 현재 뭐죠? 5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죠? 14니까 자, 요 길이가 4죠. 그러므로 여기에 내린 수선의 발이 요거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아, 다시 얘기해서 구의 중심은 자, 그 주어진 자, 구의 중심의 수선의 발 알파율의 정사형은 바로 직원뿔의 한 기름의 양 끝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이쪽에 뭐 내려야죠? 수선의 발을 자, 그어줍니다. 수선의 발을 그어줍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석해야 할 자, 보조선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조선을 완성한 상태에서 우리가 요각에 대한 탄젠트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요각에 대한 탄젠트를 구하려면 요놈의 정사형 요 길이를 꼭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요 길이를 구하는데 요 길이는 이미 5라는 걸 확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 길이만 알면 됩니다. 요 길이 안다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12이므로 요 길이를 구하면 된다. 이걸 H라고 한다면 자, 요 길이 어떻게 구할까요? 요거를 밑면으로 하면서 요거 5를 높이로 하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자, 밑면을 무엇으로 보냐는 거죠. 요걸로 보냐? 요걸로 보냐 다 달라지죠. 자, 주어진 삼각형 AB, B-죠. 그렇죠? 삼각형 AB, B-의 넓이를 어떻게 합니까? 2분의 1 밑변 H로 보자면 자, 이놈이 높이가 됩니다. 곱하기 5가 되게 구할 수도 있지만 자, 밑변을 뭘로요? AB-로 구할 수 있죠. AB-는 어떻게 되죠?
밑변의 길이 5고 높이가 얼마입니까? 12짜리 자 직각삼각형 13이랍니다. 그렇죠? 자 그러므로 여기는 2분의 1 13 곱하기 4가 되면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리해 준다면 h가 얼마입니까? 5분의 자 13 곱하기 4 얼마 나오죠? 52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분의 50입니다. 5분의 52. 아 얘가 자 5분의 52가 되므로 자 실제 요 높이는 12에서 빼준다면 얼마 나오죠? 고로 5분의 8 나옴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탄젠트 세타는 밑변의 높이 5분의 8 얼마가 됩니까? 25분의 8 나옴으로 그렇죠? 이 값을 p라고 했을 때 자 100p를 구하라고 했으면 100p는 32가 되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입체도형의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자 직선과 평면의 이동각을 구하였고 그것이 자 일부 정사형을 통해서 자 가능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2014년 9월에 실시했던 모의평가 수학비형 2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구면을 기본 도형으로 하여 구면의 중심을 지나가는 직선들이 평면들이 이루는 각에 대한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특히 정사형의 넓이였습니다. 자, 아주 구면 자체가 좀 복잡하게 서로가 외접하면서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일단 먼저 내용부터 파악합니다. 알파라고 하는 평면 위에 놓여져 있는 알파라는 평면 위에 자 놓여져 있는 큰 구면 구가 반지름 3짜리가 S가 주어져 있고요. S1, 2, 3는 자 반지름 1짜리로 자 4개의 구가 전부 다 알파 위에 놓여졌다는 건 알파와 접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S1, S2, S3는 S1과 S2가 서로 외접하고 S2와 3도 외접합니다. 자 그리고 S1과 S2의 중심, 3의 중심은 O1, O2, O3라고 합니다. 자, 이 S1, S2의 중심을 지나면서 알파의 수직인 평면을 베타라고 놨습니다. 자, 알파와 베타는 서로 수직하다는 거 확인하게 됩니다. 이 주어진 평면 위에 S1, S2의 구의 중심이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S2하고 S3 또한 외접합니다. S3는 알파 위에 존재하면서 S3와 외접하고 S1은 S1, 2, 3와 모두 외접하는 관계를 구성합니다. 자, 라고 했을 때 O2와 O3를 자, 지나면 O2와 O3를 지나면서 알파의 뭐합니까? 알파의 수직인 면을 자, 우리가 자, D라고 합니다. 이 주어진 D가 수직인 면이 자, S3와 자, 만나는 영역을 D라고 한답니다. 당연히 자 S3와 만나는 영역은 O1, O2가 바로 뭐죠? S2, S3의 중심입니다. 맞죠? 중심을 지나가는 면이 자 구면 S3와 만나는 건 당연히 영역은 무엇이 될까요? 1이 되겠죠? 자 왜냐하면 주어진 면이 이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중심을 포함하는 원입니다. 이 원은 구면의 자 중심 자 포함하는 그러한 원이됨을 자 적어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좀 복잡한 모양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자 두 가지 측면에서 가질 필요가 있어요. S1, S2를 먼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자 베타라는 평면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자 이렇게 베타라는 평면이 존재한다면 자 베타 요 놈은 바로 베타하고 지금 누가요? 알파가 만나는 자 선이 되겠죠? 요 위에 서로 이렇게 외접하면서 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중심이 어디에 있다? 베타라는 평면상에 존재하게 됩니다. 맞죠? 자, 요 위에 지금 O1과 O2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O3는 지금 이 평면상에 중심을 두지는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위에서 바라보는 거죠. 위에서 바라보면 알파 위에서 보자면 자, 다음과 같이 평면, 자, 구가 3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요게 지금 정확히 알파와 자, 베타가 만나는 교선이라고 하면요. 그렇죠? 이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O1과 O2가 자, 바로 알파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1이죠. 1만큼 떨어진 위치에 어떻게 돼요? 자, 놓여진 구면이고 이 구면의 자 모양은 원적으로 다 나오겠죠. 서로 외접하죠. 하면 이 주어지는 알파로부터 1만큼 떨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O1, 여기가 O2입니다. O3는 자 여기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자 이놈의 모두 접하는 자 반점 3인원이 9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일단 주어진 상황에 대한 이해를 자 기본으로 해야 한답니다. 자 라고 했을 때 자 분명한 사실은 자 O2하고 O3를 지나가는 평면은 바로 자 알파와 다음같이 O2와 O3를 지나가는 직선 자 요놈을 뭘로 하죠? 요놈을 교선으로 하게 됩니다. 맞죠? 자 이 주어진 이 교선상에 자 알파의 수직인 앞쪽의 면에 자 단면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D라고 하는 건 바로 요 길이를 뭘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원이 형성됩니다. 맞습니까? 영역 D는 이러한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지름이 얼마짜리죠? 1짜리죠? 자 이놈의 자 요게 지금 뭐라고요? 베타와의 교선이었죠?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바로 이 주어진 단면 D를 포함하는 놈과 베타가 있는 각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정확하게 자 요각과 요각을 구해야 되는 거야. 요각을. 그렇죠? 이걸 이제 어떻게 구해야 할까? 저희가 이제 분석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자 여기가 주목할 부분 이 부분입니다. 자 주어진 평면들은 알파와 뭐죠? 베타는 이미 수직하게 만납니다. 맞죠? 자, 알파 베타가 수직하게 만납니다. 자 그리고 S1과 S2와 S사이 관계 다음과 같습니다. 자 S1과 S2는 어디에 있죠? 자 평면 베타 위에 존재합니다. 맞죠? 그리고 그놈과 S는 접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자 큰 반지름 3인구의 중심의 수선의 발 알파의 수선의 발은 자 바로 요 두 원이 교점 그쵸? 접하는 요 점과 연결하면 무슨 관계가 되죠? 수직 관계가 되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는 자 수직인 선이 몇 개 존재한다? 3개 존재한다. 그러므로 자 주어진 구면을 어디 위해서 주어진 평면 알파를 기준으로 하여 자 공간 좌표상에 올릴 수 있다는 사실 알 수 있게 됩니다. 맞죠? 자 알파 베타가 만나는 직선을 x축에 두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x축의 수직이면서 베타 위에 존재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S1, S2의 중심에 중점 어디죠? 두가 자 접하는 점이죠. 자 만나는 그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Z축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S의 중심을 O라고 한다면 O의 자 뭐죠? 정사역과 바로 요 중심을 지나 요 부분이 뭐가 돼요? 요 부분이 Y축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는 S1, S2가 각각 S1, S2의 중심 무엇이죠? O1, O2를 구할 수 있게 되죠. 좌표가 자 O1, O2는 어디에 존재합니까? 자 이게 지금 무슨 축이? 이게 지금 자 X축이고 이쪽이 자 Z축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X좌평면상에 존재하니까 Y좌표는 제로입니다. X좌표는 뭐가 되죠? 뿔마 1로 되고 Z가 그렇죠? 여기는 마이너스 1,0,1 되고 여기는 1,0,1로 우리가 자 표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자 똑같이 자 이번에는 자 O3죠. O3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O3는 당연히 어디에 있을까? Y, Z 평면상에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자 높이가 얼마야? 높이가 지금 자 3, Z좌표가 3이고 X좌표가 제로죠. Y좌표 모릅니다. 자 S의 중심을 O라고 하고 O는 자 0,A,3이 됩니다. 근데 이 A를 구할 수 있죠. 왜? 얘하고 얘가 뭐하죠? 자 외접합니다. 그렇죠? 구가 외접할 조건 두 놈이 자 외접하기 때문에 접할 조건 뭐죠? 중심 사이의 거리입니다. O하고 O2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 4가 나와야 되죠. 자 거리 구합니다. 루트 1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얼마입니까? 4죠. 자,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하면 주어진 놈은 16은 자 A 제곱 플러스 얼마입니까? 5여서 자 A 제곱이 얼마 나옵니까? 11 나오죠. 그래서 A가 얼마가 되죠? 루트 11이 되면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자 S의 중심은 0,11,3이 되면 알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자 어디입니까? 바로 O3의 중심입니다. O3는 자 Y좌표 어떻게 돼? Z좌표가 알파로부터 지금 1만큼 떨어졌으니까 자
자, Z만 1이 되고요. Z 그거 말고 자, O3의 중심은 XY 좌표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죠? XY 평면 위에 점으로부터 위로 1만큼 떨어진 지점이죠. 그래서 O3의 좌표를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자, B, C, 1이라고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죠. 자, 얘하고 얘가 무슨 관계에 있다? O2하고 O3 왜 접하죠? 그 다음에 O하고 O3 왜 접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자, 구할 수 있게 됩니다. O2, O3의 길이 자, 구하면 거리분 있습니다. 얼마죠? 자, B-1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은 4가 되겠죠. 그렇죠? 중심사의 거리 4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O3하고 O4의 거리 구합니다. 자, O3하고 요것도 11로 봐야 되겠죠? 얼마가 되죠? 자, B제곱 플러스 얼마입니까? 자, C 루트 11의 제곱은 그렇죠? 플러스 뭐죠? 자, 4의 제곱, 2의 제곱 4는 자, 거리가 자, 이렇게 주어지고 자, 이것이 두 놈의 반지름의 합이니까 O3의 반지름은 1이고 O의 반지름은 3이니까 거리는 4가 되겠죠? 제곱 16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자,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C제곱은 3-1 하나 나오고요.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루트 11C 자, 이건 얼마가 됩니까? 여기 11, 15, 1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개 우리가 연립해준다면 빼주면 자, 얼마가 되죠? 자, 마이너스 2루트 B 플러스 2루트 11C는 2가 나오죠?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은 양쪽에 마이너스 1을 나눠주면 B 마이너스 루트 11C는 마이너스 1 돼서 B가 얼마 넘어가면 루트 11C 자 마이너스 1을 할 수 있죠. 이 식을 자 주어진 식에다 대입하면 우리는 C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루트 11C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루트 11의 제곱 플러스 4는 자 16입니다. 정리해주면 11C 제곱 마이너스 2루트 11C 플러스 1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2루트 11C 플러스 얼마죠? 자 11 플러스 4는 자 얼마가 됩니까? 16이 돼서 1, 11, 4, 16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정리해주면 12C 제곱 마이너스 4루트 11C는 0이 나온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C의 값이 얼마입니까? 구해주면은 3분의 루트 11이 됨을 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C가 3분의 루트 11이라는 얘기는 자, 넣어주면 B 값 구할 수 있죠. B는 얼마입니까? 3분의 루트 11 넣어주면은 3분의 11 빼기 1이니까 그렇죠? 3분의 11 빼기 1 나오면 얼마 됩니까? 3분의 8 나옴을 확인할 수 있게 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주어진 자 준 AP 자 뭡니까? O3의 중심을 기준으로 본다면 아까 우리가 알파 위에서 바라본 자 그림을 한번 그렸었죠. 자 O1, O2 자 베타와 만나는 자 알파 베타와 만나는 교선이 요 놈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알파와 주어진 영역 D가 만나는 교선이 요 놈이었습니다. 바로 요 놈 위에 누가 존재합니까? 요 놈 위에 지금 자 O3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놈이 전부 다 알파 위에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자 결정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즉 다시 얘기해서 자 여기를 우리가 X축 여기를 Y축이라고 부른다면 자 베타가 뭐가 됩니까? X축이 되는 거죠. 자 O2는 여기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중심이 자 1, 0, 0 반지름이 1인 자 9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에 이렇게 접하고 있는 O3의 좌표가 여기가 현재 얼마입니까? 여기가 자, X좌표 얼마예요? 3분의 8이고 자 Y좌표가 얼마입니까? Y좌표가 자 3분의 루트 11이 나왔음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요 길이가 3분의 5, 요 길이가 3분의 11이죠. 자, 우리가 구하는 건 요각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다시 자, 확장하여 그릴 수 있겠죠. 요 길이가 3분의 5고 자, 요 길이가 3분의 루트 자, 11이 나면 자, 요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요 길이는 자, 루트 3분의 5의 제곱 얼마죠? 9분의 25가 될 거고요. 3분의 11제곱 3분의 10이라면 자 얼마 9분의 10이라면 9분의 36 4가 되죠. 이 길이가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세타에 대한 코사인은 코사인 세타는 얼마죠? 2분의 3분의 5 얼마가 되죠? 자 6분의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므로
자, 정사형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D가 분명히 아까 이 D라고 하는 거는 자, 주어진 뭡니까? O2와 O3를 자, 얘 중심을 지나가면서 알파의 수직인 평면인데 그놈이 O3와 만나면 단면의 모양이 돼서 단면 모양은 당연히 반지름이 1인 1이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정사형의 넓이는 자, D의 넓이가 자, 반지름 1인원 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정사형의 S-는 파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6분의 5 그래서 6분의 자, 5파이가 됨을 자, 확인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자, 이놈을 뭐라고 했을 때 P분의 Q파이라고 했을 때 P 플러스 Q 구하라고 했죠. P가 6, Q가 5가 되므로 P 플러스 Q는 얼마 되죠? 11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정사형의 문제를 물어본 건데 주어진 정사형을 자, 구하기 위해서는 자, 각각의 두 개의 면이 이루는 각을 자, 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항상 정사형의 문제는 이면각을 모르면 구할 수 없답니다. 근데 주어진 이면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조건이 구면이 이루는 위치관계에 대한 분석을 어디 위해서 공간 좌표에 의해서 자, 분석해야만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난이도가 되게 높았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정답률 또한 10%를 넘지 않았은 자, 그런 문제로 보여집니다.